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저하고 이제 하이클래스 생물을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 공부하기 전에 우선 하이클래스 생물 어떤 것인가, 또 어떻게 강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서 설명을 해 나갈게요. 우선 제일 먼저 하이클래스 생물이 작년도에 개편을 5년 만에 작년도에 전면 개편을 했어요. 전면 개편을 했으니까 작년 책을 써도 되는가? 그런데 작년보다 또 추가로 첨가된 부분이 있고, 또 중간중간에 약간씩 내용을 내가 작년에 하면서 좀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내용은 약간 수정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작년 책 갖고 공부를 하면 아마 약간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필기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아깝다 막 그래서 이제 작년 책 갖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다시 필기하면서 공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매끄럽지 못한 문장 바꿔서 이 추록을 만들려고 했더니 거의 이 하이클래스 생물이 870 몇 페이지 정도 되는데 추록을 만들면 한 400페이지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추록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면 한 줄 잘못됐다고 해서 그거 한 페이지 추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 너무 양이 방대해져서 그냥 추록도 못 만들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책을 그림은 칼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그림을 칼라로 해놓으면 1년 가지고는 예산이 안 나온대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이 칼라로 해놓으면 5년 정도는 써야 된다는데 저는 한번 책을 만든 다음에 5년 정도 저는 절대로 못 써요. 매년 개정을 해야 내 직성이 풀려요. 더 개정하고 더 추가시키고 해야 캠벨 우리 이제 이 생명과학의 거의 대부분 대학교에서 많은 대학교에서 교과서식으로 쓰는 게 캠벨 생명과학이거든요. 근데 캠벨 생명과학도 계속 10판, 11판, 12판 계속 나오는데 매년 지금 현재 11판까지 나왔어요. 근데 10판에서 11판 나오면서 또 거기서 개정된 거나 또 추가된 게 있으면 저도 추가시키고 싶고 이러니까 칼라로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흑백으로 만들어서 매년 교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추가시키고 해가면서 나가요. 그래서 작년 책보다 올해 책이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여러분들이 제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찾아보기를 제일 뒤에 넣었어요. 책 제일 뒤에 우리 제목에 제일 먼저 목차 한번 보면 목차 기본편 심화편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심화편에 부록 기출문제 하고서 밑에 찾아보기 하고서 877쪽에 찾아보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이 따끔씩 질문 받는 게 Q&A 질문 오는 게 타감작용이 어디쯤 있는지 모르겠다고 못 찾겠다고 그런 질문을 이따금 받기 때문에 뒤에다가 찾아보기를 해나가서 여러분들이 타감작용 하면 타감작용 뒤에 찾아보면 몇 페이지인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좀 공부하기에 작년보다는 아마 편리할 거예요. 그렇다고 뭐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이런 것까지 찾아보기는 안 집어넣었어요. 그건 당연히 세포단원에 있을 거고 또 뭐 멘델 법칙, 분류의 법칙 이런 것들 다 멘델 유전학단원에 있을 거고 아는 건 안 집어넣었어요. 지금 바로 얘기했던 타감작용 이건 도대체 이게 어디에 있는가, 어느 단원에 어느 파트에 나오는가 이런 걸 모르는 거 그런 것들만 해서 최대한 요약을 해서 찾아보기에 집어넣었으니까 그 찾아보기를 많이 활용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리고 거의 이 교재는 생명과학, 캠벨 생명과학 수준으로 거의 이끌어서 제가 수정하고 교정하고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출제위원들도 캠벨 생명과학을 많이 참고를 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많은 대학교에서 교과서 수준으로 생물학과 1학년에 교과서 수준으로 사용되는 가장 유명한 교재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교재를 편집을 했어요. 이 캠벨 교수님이 2004년도에 타계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0년이죠. 2021년. 그래서 2021년 이럴 때까지도 지금 대학교에서 계속 이 캠벨 교재를 쓰고 있어요. 그럼 그 후계자다 또는 후배들이 계속 수정을 해가면서 책을 계속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하이클래스 생물을 공무원 생물의 바이블로 쓰고 싶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물러날 수도 있죠. 언젠가 물러나겠죠. 물러나더라도 하이클래스 생물은 공무원 생물의 바이블로 계속 쓰고 싶어서 우리 박태양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그래서 박태양 선생님이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해가면서
교재도 하이클래스 생물을 계속 이어받아서 계속 수업을 해 나갈 거예요. 젊으신 박태양 교수님이가 오랫동안 하이클래스 생물은 공무원 생물의 바이블로 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태양 선생님이 일부 학원에 전화까지 왔대요. 아들이냐고 전화까지 왔다고 그러는데 절대 아들이 아니고 저는 아들이 없어요. 딸만 둘 둔 딸바보 아빠입니다. 그리고 큰딸은 출가까지 했고요. 그래서 그럼 박태양 선생님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인가 그러면 아주 오래전에 박태양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원 과학전문학원을 했거든요. 과학전문학원에 와서 2년 동안 저한테 수업을 들었어요. 생물 수업을 2년 동안 듣고 나서 자기도 생물학과 가고 싶다고 해서 그럼 생물학과 가거라 그랬더니 생물학과 가서 지금 졸업한 후에 저희 학원에서 수년간 또 저하고 같이 과학전문학원에서 수년간 저하고 같이 수업을 했어요. 수업을 해서 그림 그리는 거나 뭐 파트나 이런 것들이 거의 저하고 거의 닮은 꼴이에요. 호르몬 같으면 거의 정리하는 수준이 거의 같아요. 아주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혹시 그 호르몬 같은 것 이런 거 강의하면서 저작권 침해 안 되냐 그래서 절대로 저작권 걸지 않을 테니까 마음 놓고 제 강의 그냥 갖다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서로 협조하고 도와가면서 이제 지금은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본편하고 기본 10월, 11월, 9월, 10월 9월에서 10월은 기본편하고 기본편 또 11월에서 12월까지는 심화편을 해 나가고 1월 그 다음에 1월부터 2월까지는 기출문제 풀이. 이걸 기출천재라고 문제가 나와요. 제목이 기출천재하고 3월 달에는 단원별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이하고 풀이가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모의고사별 문제풀이가 들어가요. 그리고 5월 달에 파이널을 하고서 이제 6월 달에 시험 보고 5월 말 6월 또 빠른 곳은 4월 달에 시험 볼 수도 있어요. 진도가 이렇게 나갈 예정인데 저는 올해부터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그러면 여기까지만 제가 수업을 하고 3월, 4월, 5월 단원별 문제풀이부터는 박태양 선생님이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별 문제풀이부터 박태양 선생님한테 맡긴 이유는 왜 그런가 그러면 제가 문제 내는 것도 여태까지 이제 문제가 계속 나와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좋은 문제도 뽑아내겠지만 신선한 문제 이런 건 젊은 박태양 교수님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욱더 신선한 문제를 만들고 또 그렇다고 내 문제를 내가 움켜쥐고 가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박태양 선생님한테 다 줬어요. 내가 지금까지 문제를 가지고 있던 모든 노하우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몽땅 다 박태양 선생님한테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고로 하고 여기다 더 신선한 문제 붙여서 요새 새로 나오는 분야라든가 이런 문제를 더 붙여서 문제로 만들려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경북에서 나왔던 캐스9 시스템 같은 경우도 박태양 선생님이 나한테 이거 책에다 넣으라고 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풀이에서 내가 캐스9 시스템까지 다 집어넣었는데 경북에서 출제가 됐어요. 네, 그런 아주 최근의 문제죠.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노벨상 1위 후보 1위 영순이라고 하는데 그 최고의 가장 신선한 문제가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충분히 박태양 선생님이 하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는 박태양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설명이 아주 쉽게 해요. 정말 이 대한민국 공무원 학원에서 저만큼 쉽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듣는 선생님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수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계속 수업을 듣다 보면 캠벨 생명과학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해서 가장 어려운 심화 내용까지 끌고 나가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어려운 심화 내용까지 끌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그림 그려가면서 저는 PPT도 안 써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끝날 때까지 전혀 PPT 안 써요.
그냥 내가 다 그려요. 눈, 심장 모든 그림은 다 그려요. 복제 과정, 전사 과정 이런 거 다 유전해서 이런 거 다 내가 그리거든요. 그리기 때문에 강수가 좀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기본편이 81강, 심화편이 79강, 78강이 나왔어요. 그래서 합해서 거의 160강 정도 되죠. 159강 정확하게. 그래서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왜 그런가 그러면 PPT로 쭉 쓰고 넘어가면 한 30초면 넘어갈 거 저는 한 2, 3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완전히 와 닿는 거죠. 그냥 그림이 한번 사진이 쭉 들어갔다가 나갔다지만 저는 그걸 그림으로 그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주 완전히 박혀요. 그래서 조금 강의 길더라도 좀 배속으로 들으면 돼요. 제가 말이 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1.5배로 듣거나 들으면 쫙 나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아주 쉽게 해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수업하면서 잘 이해가 도저히 이렇게 했는데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한 칸 더 내려가서 기초 단탄을 듣고 올라오면 돼요. 지금 이건 기본편이거든요. 기본반인데 기초반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 단탄 하이클래스 생물 테마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책을 교재를 듣고 오면 그 교재에서는 아주 쉽게 문과 출신들이나 이런 출신들도 전부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원소 기호까지 써 있어요. C 하면 탄소 이렇게 해서 원소 기호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해가면서 수업을 해나가는 기초 탄탄 교재니까 혹시 지금 설명 들으면서 도저히 너무 어렵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어렵다 그러면 기초 탄탄을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돼요. 금방 뭐 간단하게 들을 수 있어요. 기초 탄탄은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그거 듣고서 올라오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할 때 항상 수업을 하고 나면 일단은 끝나고 나면 단원 끝날 때마다 이런 단원이 아니라 여기에 소단원 있죠. 소단원 끝날 때마다 프린트물이 나가요. 여러분들 동강으로 듣고 있는 선생님들은 그 옆에 강의 자료실에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프린트물에 가로넣기 OX 문제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요 단원별 수업한 내용을 프린트물에 OX 퀴즈나 또는 가로넣기나 이걸로 해서 쭉 공부를 하는데 그냥 거기다 답을 막 쓰지 말고 한번 출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답은 아래에 있거나 그 다음 페이지 있으니까 쭉 가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계속 읽으세요. 눈으로 쭉 읽어가면서 단원별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이 정도쯤 공부할 때 되면 벌써 여기는 막 가물가물하고 잊어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여긴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면서 여기 있는 그 프린트물을 다시 한번 쭉 봐가면서 확인하고 나가고 또 정답 갔으면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너 번 반복을 프린트물로 반복하세요. 프린트물이 복습 자료는 가장 좋아요. 제 수업은 예습하는 수업 아니에요. 예습은 해오지 마세요. 그냥 오시면 돼요. 그 대신 복습만 잘하면 돼요. 왜 예습은 해오지 말라고 하냐면 이게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또 생물 처음 하는데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예습하려면 시간 낭비가 너무 많이 돼요. 그 시간에 차라리 한번 수업 듣고 나서 복습을 여러 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 수업은 예습 수업이 아니에요. 예습은 제가 충분히 예습 안 한 선생님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복습 위주로 하는데 복습을 한 번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얘기했던 대로 계속 한 달 후에 또 앞에서부터 들어가고 한 달 후에 앞에서부터 들어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복습을 하는 기준으로 해서 나가면 돼요. 예습할 시간에 복습은 서너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하이클래스 생물 듣는 요령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생물에서 어떤 게 많이 나오는가, 많이 나오는 단원이 어떤 단원이고 또 어떤 게 중요한 단원인가 그거에 대한 교재의 편집 방향, 편집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우선 제일 먼저 뭘 보냐면 목차 바로 앞에 페이지. 목차에서 앞에 페이지에 뭐가 나왔냐면 최근 5개년 영역별 출제 빈도가 나와 있어요.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나왔어요. 근데 기준은 서울시지만 거의 모든 지방이나 모든 부분에서 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원이 1단원 분자와 세포. 분자와 세포 보니까 2016년도에 8문제, 비율은 40%, 2017년도에 6문제 30% 쭉 해서 평균 낸 게 이
분자세포에서 27%가 출제가 됐어요. 이건 원 안에 있어요. 원 안에, 그 밑에 원에 보면 분자세포 27%, 또 유전학에선 28%, 또 5단원의 동물의 구조화 기능에서 21%. 그래서 요 세 단원에서만 몇 퍼센트가 나왔는가 하면 76%가 출제가 됐죠. 요 세 단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분자세포, 유전학, 그다음에 동물의 구조화 기능, 이게 가장 문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단원이고, 그렇다고 나머지들은 소홀히 해도 되는가? 안 그래요. 우리는 한 문제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도 해야 되는데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도 집중적으로 하긴 하지만 출제 빈도가 이렇다 하는 것 정도 알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의 구조화 기능이 거의 안 나오다가 갑자기 최근에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보면 식물의 구조화 기능 보면 2016년도에는 한 문제, 17년도, 18년도 계속 한 문제 나왔다가 2019년도 2월에 두 문제 나왔죠. 근데 6월에 또 세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럼 여기서 세 문제 출제가 된다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거예요. 아주 분량은 적거든요. 적은 데서 세 문제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뭐 거의 소홀히 한다 하지 말고 어떨 때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태학 같은 경우도 보면 생태학은 한 문제 계속 한 문제 나오다가 2019년도부터 2020년도에 0문제예요. 0. 그럼 이거 안 나오나 보다? 안 돼요. 어떨 때 이 경북에서 세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생태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말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이 1단원, 2단원, 5단원이다 정도만 알고 모든 단원을 다 집중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고, 또 책의 배열 순서는 기본편과 심화편을 어떻게 구별했는가 그러면 1단원, 기본편은 1단원하고 2단원 유전학하고, 그다음 5단원의 동물의 구조화 기능하고 생태학, 7단원의 생태학 단원, 요거를 1단원, 2단원, 5단원, 7단원을 기본편에 놓았어요. 그럼 심화편은 어떻게 있는가? 심화편에도 또 1단원이 있어요. 그럼 기본편에 1단원인데 심화편에 왜 1단원인가? 그러면 기본편에서는 이 뒤에를 몰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기본편에 1단원에 넣었어요. 그런데 유전학을 알고 동물의 구조화 기능 이런 걸 알고 난 다음에 공부해야 될 단원은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우선 기본편을 먼저 공부하고 나면 이런 것들 공부하게 되죠. 유전학 공부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심화편에서 여기에 관련된 분자화 세포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편에 넣고, 마찬가지 유전학도 진화생물학이나 다양성 이런 걸 알아야 유전학을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그런 것들은 다 2단원을 심화편에 넣었어요. 그래서 1단원과 2단원은 기본편에도 있고 심화편에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심화편에 3단원, 또 4단원, 또 식물의 구조화 기능 6단원, 이렇게 해서 이걸 심화편을 배열하고 기본편은 이렇게 배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편 보면, 그 목차 다시 한번 보면 다음 페이지의 목차에 기본편 보니까 1번에 파트 1에 분자화 세포 있고, 파트 2 유전학하고, 그 다음에 파트 5 동물의 구조화 기능 나왔어요. 1, 2 한 다음에 갑자기 5 나와서 왜 1, 2, 3이 없나? 이렇게 배열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1, 2, 5, 7 이렇게 해서 나왔고, 심화편은 1, 2, 3, 4, 6 이렇게 해서 구별됐으니까 이렇게 배열됐구나 하는 정도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이것도 많이, 특히 강원, 울산 시험 보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강원, 울산 생명과학 1에서 거의 출제가 되거든요. 생명과학 전체에서 출제된다 하지만 여태까지 생명과학 1에서만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생명과학 1은 그럼 어디에 생명과학 1에 해당되는가? 그러면 이 기본편이 고등학교 수능으로 치면 생명과학 1에 해당되고, 심화편이 생명과학 2에 해당되는데, 생명과학 1에 대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고 플러스 일반 생물학, 이것도 플러스 일반 생물학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그럼 생명과학 1이 양이 더 많은가? 아니에요. 일반 생물학이 훨씬 더 많죠. 생명과학 1은 한 30-40%밖에 안 돼요. 3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60-70%가 일반 생물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본편만 하면 생명과학 1은 충분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다른 지역은 전혀 안 본다.
서울도 안 보고 경기도 안 보고 경북도 안 보고 나는 오로지 울산만 본다. 또는 나는 오로지 강원도만 본다. 라고 했으면 구태여 이걸 들을 필요가 없죠. 왜 그런가 그러면 생명과학 1하고 일반 생물학이 60, 70%가 되는데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강원, 울산은 여기에서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이 중에서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그럴 때는 이제 박태양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돼요. 박태양 교수님의 강의는 하이탑 강의, 하이탑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를 강의하거든요. 근데 주로 생명과학 1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생명과학 2도 강의는 하지만 혹시나 거기 출제 약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과학에서 출제된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생명과학 1에서 출제했다. 이렇게 해서 거기 출제 공무원 교육청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질문 올리니까. 질문 올려서 생명과학 2도 나오느냐. 그러니까 원래는 생명과학 2가 다 범위에 해당되지만 여태까지 관습상 생명과학 1에서만 출제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서 박태양 교수가 요 생명과학 1 요 부분만 해서 주로 하고 생명과학 2도 첨가해 가면서 하이탑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나는 오로지 강원만 듣는다. 나는 오로지 울산만 본다. 다른 데 절대 안 본다. 라고 하면 이거 들으면 돼요. 제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박태양 교수의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를 듣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문제풀이도 생명과학 1에 대한 문제풀이 똑같이 기출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이, 모의고사별 문제풀이 박태양 교수님이 전부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얘기한 대로 오로지 울산, 강원만 본다면 박태양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해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가 2018년도까지는 일반 생물학으로 나왔어요. 근데 2019년부터 강원, 울산에 합류가 됐어요. 근데 계속 합류될지 안 될지 나도 몰라요. 이건 인천만 또 볼 선생님들은 확인해 봐야 돼요. 인천시에 확인을 해 봐서 올해도 생명과학 1에서만 출제가 되느냐, 또는 수능 생명과학에서만 출제가 되느냐 확인해 봐서 그렇게 된다면 오직 또 인천만 듣는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박태양 교수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편, 심화편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는 내용을 해놓고 이 정도 했으면 뭐 하이클 생물에 궁금한 점 없죠? 다 됐죠? 그러면 이제 쭉 처음부터 이제 들어갑시다. 17쪽 원자의 구조와 화학결합. 원래 이 분자와 세포가 분자 단원, 1단원 분자, 2단원 세포, 3단원 유전학 이렇게 나가야 정상인데 분자가 워낙 요 단원이 워낙 양이 적다 보니까 따로 그냥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자와 세포에서 분자 단원, 지금 배울 단원이 생화학 단원이거든요. 우리 생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생화학이거든요. 근데 생화학 단원이 분자 세포에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어렵고 싫은 우리 생물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생화학을 왜 제일 처음에 집어넣느냐, 심화편에 안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는가 그러면 이걸 알아야 나머지가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워도 초기에 좀 어려워도 그냥 쭉 한번 들어보고 듣고 공부하고 또 한번 보고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분자와 세포에서는 이제 뭘 알아보는가 그러면 우리가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는 뭘로 되어 있어요?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는 분자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죠. 만약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책도 분자로 되어 있어요. 뭘 분자로 되어 있는가? 식물, 셀룰로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분자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분자나 화합물의 가장 기본 단위는 뭐가 되는가? 원자라고 하죠. 그래서 원자가 모여서 분자 또는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원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가요. 원자.